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시리즈로 이야기해오던 제가 어떻게 시장주의자가 됐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한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국제화에 대한 저희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리고 그 표로서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하는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한 것이 경제개혁원의 대외 경제조정실장을 할 때 정리된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시장경제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은 3가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국제화돼야 된다. 그 이전에 국내적으로 경쟁이 꼽히는, 즉 경쟁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제화가, 명실공히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또 국제화되는 경제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생활 마지막 공정거래위원장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하면서 제가 저희 시장경제에 관한 생각이 전부 어떻게 보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표가 경쟁이 꼽히는 경제,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 때 제가 만들었던 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것이 어쩌면 내 공직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이때까지 내 생각해왔던 걸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한마디 표로 만든다면 뭐가 될 건가. 그것이 시장으로의 귀환이었고, 이 두 표는 액자로 만들어져서 아직도 우리 시장경제연구원에 남아있는 그런 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철도청장을 하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996년 아마 2월 말인가요? 3월 초인가 이렇게 위원장이 됐는데, 철도청장이 공정거래위원장 됐다. 상당히 이례적인, 보통의 경우에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인사였지만, 제가 경력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철도청장이 이례적인 직책이었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제자리로 찾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을 때 언론에 여러 가지 평이 나왔는데, 한 언론에서 무서운 포도대장이 부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언론이 있습니다. 내가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엄격한 정책을 쓸 것이다. 평소에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원리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정책을 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포도대장을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갈 때쯤에는 저의 경제관, 시장경제관이 거진 정립이 돼 있을 때였고, 기업 문제 많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집행도 하는 그런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최대의 관심을 둔 것은 어떻게 하면 정부가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경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정부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경쟁 사회를 향해서 가야 된다, 경쟁이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가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오죽했으면 제가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경쟁의 최대 저해 사범은 바로 정부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정행위, 행정처분, 그 위에 있는 행정규칙, 행정명령, 또 법률의 제정,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담합을 유도하고 신규 참입을 제한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활동을 규제하고 이런 게 거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기업만 보고 경쟁 질서 잘 지켜라, 경쟁법 잘 지켜라, 잘못하면 혼난다, 나 처벌한다. 기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기업 같으면 너나 잘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경쟁법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비경쟁적, 경쟁 저해적 각종 이 입법, 규칙의 제정, 행정처분, 행정행위들입니다. 공정거래법 제6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부여했어요.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이야기 안 하죠. 왜? 별로 재미없으면서 싸움을 해야 될 상대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 같으면 마음대로 정박할 수 있는데 바로 정부 옆에 있는 다른 부처들이니까 그 부처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경쟁 원리에 맞는가 하는 걸 갖다가 심사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생각했던 건 내가 정말 이 공정거래법 전 법 체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난 이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그해 보시면 법령을 보시면 1996년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될 때 이 규정을 제가 좀 더 보완 강화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경쟁이 꼽히는 경제 이것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추구하는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한 표라고 한다면 그 해나가는 길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크리티컬 패스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부의 경쟁 제한적, 비경쟁적, 경쟁 저해적 각종 규칙, 각종 법령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참 너무너무 힘든 기능이죠. 목표죠.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비록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사실상 격이 다른 부처 장관들보다도 결코 위에 있지 않는 이런 위치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한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고쳐라. 이건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되는 거다. 이대로 가면 경쟁질서에 저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치게끔 유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국무회의에 처음에 참석한 첫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여러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일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무도 제가 이야기하는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은 법이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해오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되죠. 그런데 그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업 활동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스스로 기업들 간에 스스로 규제를 가하도록 정부가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가능한 대로 줄이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기업 활동을 투명하게 기업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그 재벌 총수와 계열 기업 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경쟁을 붙이는 거. 그 경쟁도 국내에서가 아니라 주로 해외 대기업들과 유사한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 난 이것이 정말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기업으로 가게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경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업의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에 결합 재무제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추구했어요. 당시에 부총리 두 분, 나홍배 부총리, 한성수 부총리하고 싸움까지 해가면서 안 돼서 국무총리까지 찾아가서 총리께서 심판을 해 주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정부에서 있기 어려운 그런 일까지 해가면서 관철시켰던 결합재무제표. 이거 결국은 우리 힘으로 못하고 IMF가 와서 했단 말이죠. 이거부터 해라. 한 것 항목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기업 활동을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는 이익을 갖다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물론 세금은 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꼽히는 경제 이것은 이 시장 경제를 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요소고 시장 경제의 구체적인 표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수석으로 1997년 2월 말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경제수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참 3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 역할을 다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 다 알고도 청와대로 불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고 물론 또 한쪽으로는 공정거래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경제 전체를 보면서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경제를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인 경제수석의 역할에 상당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경제수석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미 김영삼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남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공직의 마지막이 되겠다. 대통령이 바뀌면 설사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계속해서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아마 이건 내 공직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생각했던 내 시장경제에 관한 나의 생각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시장으로의 귀환. 이런 걸 제가 표로 만들고 역시 표구해서 제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제가 경제수석이 되어가지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침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했는데 대구에서 날짜 일주일 만에 보고를 했는데 그건 뭐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란 분은 다른 대통령들하고 좀 달라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큰 것만 보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대로 하라 하면 그게 바로 대통령의 지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에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제 운영의 핵심이 될 그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라고 하는 보고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정책 방향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수립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부의 시그널이 분명해야 민간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 국민 등 각 경제 주체들에게 시장에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되 이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는 경쟁 원리의 바탕을 둔 경제 제도와 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마지막 임기의 해이고 한보부도 사태가 나고
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흔히 선거해가 되면 뭐 어김없이 나오는 경기 부양에 관한 요구도 나올 것이고 국민들한테 인기 될 만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눈에 띄게끔 뭘 해내라 하는 식으로 엄청난 정치권의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이거 그대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국제 규범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 국제 규범이 허용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전공법으로 본질적인 해법을 추진을 해서 경제를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저보다 뭐 경제부총리가 한 일주일 후에 임명됐는데 앞으로 누가 임명될지 모르지만도 임명되는 경제부총리와 말을 맞춰서 경제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좋다. 뭐 그분이 100% 이해를 하고 좋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좋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부총리로 임명된 강경식 부총리하고 이걸 중심으로 또 강경식 부총리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별로 두 사람 생각하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만약 그때 참 외환위기로 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 기업의 부실화 문제, 금융의 개혁이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됐던 문제, 또 정치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씨라고 하는 국제금융사회에서 구해춘의 인물이 점점 더 정치적으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여가는 이런 예상치 않았던 정치적인 경제 외적인 그런 요소가 없었더라면 뭐 한 1년 동안 마지막 한 해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를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또 기업이 기업답게 되고 금융이 금융답게 금융산업으로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고 금융 소비자가 보호되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금융구조를 갖춤으로써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생각지 않던 문제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IMF 위기로 가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역할이 마무리돼서 생각했던 걸 정책에 실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가진 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또 그나마 한 서너 달 남겨놓고 대통령 임기 한 석 달 남겨놓고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동시에 물러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에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정부에 있을 때 생각했던 저희 생각, 시장경제에 관한 그 생각은 정부를 물러나온 지 지금 꼭 25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주로 연구활동을 시장경제 연구를 통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또 무역협회에 가 있을 때는 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무역협회가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계속 민간의 차원에서 발전시켰습니다. 문제번에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2번에 걸쳐서 우리 경제를 보다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게 만들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또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하자 하는 그런 저희 생각을 갖다가 토로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100% 살릴 수는 없었고 아쉬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었고 마지막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는 기업가형 국가의 이론을 그동안 쭉 생각해왔던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업가형 국가
이론과 정책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던 걸 갖다가 이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 교수들 몇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참 연구 보고서로 완성을 해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업과 형국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무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데까지 생각이 연결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가 시장경제주의자가 되는 이 과정의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분야의 이야기들은 다 이러한 사고의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설명, 강론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